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9일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무역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경주 에이펙 행사 기간인 오는 31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겠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나라 간 무역전쟁 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양국이 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미국은 지난 4월에 뭐 이 조치 예고했다고는 하는데 입항 수수료 부과 이거 한 것도 무역 전쟁하고 연관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네네.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4월에 워낙 그 전 세계 조선업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한 70% 정도 되거든요. 특히 네네. 벌크선 같은 경우는 네네. 중국의 이런 그 소위 해상 장악력을 낮추기 위해서 네. 미국에 오는 배들이 중국산이거나 또는 중국 이 소위 선박 해운 회사 거든가 하면은 네네. 입항 수수료를 내라. 예. 톤당 50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쭉 보면 아시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무슨 조치를 하면 대응 조치를 꼬박꼬박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월 1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중국 상무부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10월 14일에 하겠다. 액수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50불 한다고 그러면 뭐 이쪽에서도 비슷한 액수로 거의 그리고 50불에 가까운. 예. 그다음에 뭐 2018년까지 얼마 인상한다 그러면 인상률까지 비슷하게 맞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네. 관세 전쟁의 본질이 이 소위 미국 주도의 질서를 만들면서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 분야 특히 해양 질서 이런 쪽에도 중국을 무릎을 꿇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중국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거네요. 자, 일단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번 무역 전쟁을 뭐 재점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우선 히토류가 어떤 건지 또 히토류 수출 규제가 미국이 얼마만큼 위협적인 겁니까? 네, 이 히토류라는 건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히토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소 기호로 이게 이제 화학적인 거지만 17가지의 희귀 광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원소 상태로 있어요. 네네. 그 덩어리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재련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17가지 히토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중국과 몽골 그다음에 일본 뭐 베트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국이 몇 퍼센트나? 중국이 전체적인 매장량은 네네. 뭐 예전에는 뭐 거의 70%를 갖고 예. 있다 이랬다가 요즘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발견이 돼서 그거보단 떨어졌는데 적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처럼 목숨 걸고 이걸 재련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 정도를 중국이 공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네요. 그렇죠. 예. 미국은 중국의 98%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 히토리라는 게 요새 뭐 첨단 과학 기술의 총하거든요. 예.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하나에 이 히토류가 408kg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량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그 정도예요. 98%가. 그럼 그게 없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최첨단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히토류 카드를 원래 예전부터 만지작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랬었는데 올 초에 그 4월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 소위 대중 관세 정책을 펼치고 또한 그 AI 칩 반도체 분야 규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히토류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거를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간 제한하겠다, 통제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걸 이제 중국이 본 거죠. 그래서 무역회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4월에 한 번 해서 8월까지 연기했고 8월에 해서 11월 10일까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유예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위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도 요번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아주 요번 경우가 그 기존에 하고는 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전에는 미국이 하는 것만큼 대응하는 정도에서 이 중국이 수위를 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한술 더 떠요? 더 하나 올라가서 공세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제한 조치는 요거를 딱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히토류의 아킬레스건이 확실히 있구나. 이게 있고 이거는 미국이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을 조금 더 갖고 와봐야겠다라는 차원으로 아마 지금 약간 공세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하게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더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세게 해봤다. 중국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근데 더 할 수는 있는데 100% 하자는 거는 무역을 하지 말자는 거니까 이제 중국도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그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하기 전에 대개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부과받는 관세가 한 27%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펜타닐 관세 20%, 그다음에 보편 관세, 상호 관세 10% 해서 57%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145대 125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몇씩 띄어내고 지금도 약 50%를 57%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관세 100%를 한다 그러면 무역하지 말자. 157%니까 무역이 이루어지질 않죠. 이거는. 그런데 그것도 뭐 당장은 아니고 11월 1일 날 하자고 그런 거니까 10월 29, 30일에 만날 걸 염두에 두고 서로 조금 이제 그 뭔가 그 기싸움 하는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 말에 경주에서 뭐 만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물밑 작업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과 중국은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실무 당직국자 간 소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핵심적으로 오갈까요? 계속 소통은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뭐 스페인에서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그 백악관 내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약간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중국이 매우 핀셋 그러니까 히토류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 미국이 아픈 제일 데를 아픈 부분.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자꾸 확대되면 좋지 않으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회의에서는 아직도 이제 에이펙까지 한 2주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거를 더 확대하지 말고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보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뭐 이러면서 뭐 대화에 조금 달라졌죠. 열려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만 안 싸우고 하는 것도 우리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약간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보면은 얼굴을 하루 만에 또 잘 바꾸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하더라고요. 자, 미중 무역 전쟁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무역 전쟁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4월 1차 회의, 네네. 2차 무역 협상, 8월 2차 무역 협상 이걸 쭉 보면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공세적으로 했다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한계점도 약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4월에 그 히토리로를 가지고 공격을 했더니 미국이 굉장히 당황하더라.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번에도 또 했더니 요번에도 당황하더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잘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미국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비슷한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적어도 끌려가진 않겠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4월 달 히토리오 그 규제하고 요번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히토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히토류, 중히토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치도 더 높고 더 과학적으로 그래요? 많이 쓰여요. 예, 예. 이 7가지를 규제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5가지를 또 더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규제를 하는 데다가 네네. 미국이 잘 쓰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있죠. 예, 예. 이거 누가 갔다가 뭐 우회적으로 미국한테 한다든가 이것도 전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아, 그것도 제재 대상이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그 80%의 히토류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너 이거 써가지고 이거 미국으로 수출할 거면 우리 네. 상무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공세적으로 조금 나오는 게 좀 달라진 거다. 예. 그래서 공격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게 근데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그거를 이제 말씀이시네요. 좀 한계를 시험하는 미국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히토류 같은 이런 핵심 기술 자원 분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요번 것이 잘 이제 타협을 보고 어느 정도 결론을 맺더라도 계속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의 소재로 재점화될 소지는 계속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상 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기 행정부 들어서 그 네. 뭐 무역 관세 협상 타결 이런 얘기를 쉽게 했고 뭐 언제까지 다 하겠다 이랬지만 하나도 사실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맹방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한국도 지금 벽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1차를 생각을 해보면 1차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때는 이제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 내가 당선되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협상 타결에 2년이 걸렸어요. 아, 그랬네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내년은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 트럼프에 대한 그 행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고 정치 일정 봐가면서 버티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히토류가 영구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당장 그것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계산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공세를 취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대두 수입 안 하는 거 이런 네네. 것들 그러면 그 농민들 지금 추수철인데 이걸 거기가 팔아야 완전히 자기 지지 기반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못 팔면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 그 소비 왕국 미국이 쓸 돈이 없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겨냥을 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이런 거를 둘러싸고는 재임 기간 내내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큰 틀의 합의 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세한 합의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 이런 게 글로벌 어떤 공급망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까요?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히토류는 상당히 미칠 수밖에 그래요? 없죠. 만약에 둘이서 이게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중용도 방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냥 히토류만 보냈는데 예, 이 예. 히토류가 예전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예. 이 관심은 가졌지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한테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을 했는데 이 히토류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F-35를 만든다. 그걸 가지고 예. 전용을 해서 군사적 용도로 쓰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면 네. A라는 국가는 중국에서 수입할 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히토류의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 전부 이 글로벌 히토류 밸류 체인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는 그런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속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도 굉장히 많고 브라질에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몽골도 많다고 네, 그러셨죠? 몽골도 있고 환경 오염 산업이기 때문에 금방은 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체제도 나올 수 있고 예. 우리도 그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열도 그때도 히토류 제재를 했는데 일본이 상당한 대체제를 개발을 네. 한 경험이 있고 우리도 한일 반도체 갈등할 때 반도체 소재를 또 개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미중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히토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여쭤볼게요. 무형 요소라 그러나요? 예컨대 기술 이전 제한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든지 인허가 규제 이런 부분도 이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쟁점되는 부분은 어떤 거면 또 거기에 리스크는 또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왜 트럼프가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라고 불릴 만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냐 하면 네. 트럼프의 인식은 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불법 이전한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환율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 보조금을 줘서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네. 완전히 붕괴시켰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관세부터 거꾸로 간 거예요. 그 투자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핵심이네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는 게 역시 반도체 장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과 대만의 TSMC가 만들어내니까 여기를 잘 컨트롤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반도체도 집중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면 기술이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HBM을 화웨이 자체로 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국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에 가면 압도적으로 많은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네.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인도, 중국이 인도, 많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도의 생각이면 중국 학생들 왜냐하면 공과대학이나 와서 또 이런 걸 배워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못 오게 할 거 아닌가. 제 혼자 상상은 그런 상상도 그러게 한 실제로 적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아, 그래요? 바이든 때도 일부 제약을 했었죠. 트럼프 일기 그렇군요. 때도 특히 과학기술 분야, 우리가 얘기하는 스템 분야, 이공계에 특히 석박사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네. 자, 정작 우리 관심은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까 이 여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하게 우리 코스피도 이제 하락을 했고 한국 입장에서 이제 중간재 수출 그다음 단계가 중국 가공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기존의 아주 구조였죠. 기존의 네. 구조인데 이거 타격받으면 어떡할까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네. 정도 타격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뭐 미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네. 구조가 사실 많이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됐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 수출은 60, 70% 이상이 중간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전부
지금 점차 이제 대체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특히 관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역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무역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면 그나마 한중 간에 유지되는 무역 이것도 무역량의 감소로 인해서 네. 통상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의존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한두 해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 한 건 아니죠. 우리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 수출 다변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중국이 급격하게 커진 모습으로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경제체를 가지고 있고 또 거의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정부도 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대중 대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진짜 최근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14일에 한화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를 했어요.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런 조치를 네, 했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의 입장은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협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한화오션 특히 미국에 있는 법인이 중국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가 지금 배가 모자르잖아요. 특히 군함이 모자르는데 예, 예. 그럼 뭐 또 저 위쪽에 쇠빙선 이런 거 북극 항로에 관심이 많은데 네, 네. 그건 한국이 세계 탑이거든요. 예, 예. 이거를 하고 싶은데 중국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우회적 메시지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 우리 맘대로 뭐 우리가 할 수 안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참 힘드네요. 밸류 체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또 뭐 만들어 줄 게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네. 살아야 되니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뭐 그건 그렇게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한국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니까 한국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기반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무역 외적인 영향 그러니까 금융 환율 투자 흐름 쪽에서 어떤 압박 요인이 있을지 예컨대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외환 시장, 해외 자금 유출입, 외국인 투자 유인 이런 데도 영향을 제법 크게 줄 것 같아요. 많이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형 경제잖아요. 네네. 작지만 뭐 사실 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큰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선 공급망 분절 현상이 지금 서로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급망의 분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의지나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되죠. 네네. 왜냐하면 한쪽에 가면은 한쪽하고는 진영화가 돼서 약간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투자가 안 일어나면 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 소비도 둔화가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게 어떤 국가가 뭘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특히 한국같이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 외자가 빠져나간단 말이죠. 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매력이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 이런 게 안 가면 당연히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 불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도 뭐 아베노믹스 새 총리가 지금 뭐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총리가 사임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 달러 가치 대비 막 네네.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거를 외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위축된 투자 심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주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과 충돌 국면에서 북핵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공급망도 반미 연대 선봉에 지금 이제 서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번 에이펙만 놓고 보면 지금 둘이서 이제 무역 전쟁 점화를 했고 이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이나 이거는 조금 뒤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잘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도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한국이 이번 에이펙을 개최하고 또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이런 거가 이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